네, 9-4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규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게 체질적으로 단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인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사고를 갖다가 달리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 보니까 한 10분 중에서 2분에서 3분 정도는 잘 이해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지 않고 나름의 이해를 가져가시려다가 좀 고생하는 경우를 봤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요.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일단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요, 책에 있는 내용 계속 공부하시다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단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그 방식대로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다시 또 한번 재기함수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차례 거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재규함수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재규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상관이 없고, 나는 왠지 지금 딱 듣는 순간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책 끝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얘만 별도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C 언어를 다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재규함수는 공부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C 언어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제 뭐 그냥 C 언어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료구조라는 과목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일부는 선택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구조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알고리즘은 선택적으로 공부해도 된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왜 이 예를 갑자기 꺼내냐면, 여러분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시려면은요, 재기함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내가 그 다음에 재기함수라는 것을 갖다가 직접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료구조 책을 딱 보시면은, 일단 열어보시면 C 언어의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수준에서 포인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책 뒷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는 구조체라는 것도 한 번 더 써머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규함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룹니다. 근데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다양한 예, 그 재규함수라는 것을 적용하는 예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번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재기함수를 이해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가서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공부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자료구조라는 과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소한 재기함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재기함수가 체질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사고하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 차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약간 당황스러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기함수가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방식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기함수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FC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냥 반환형 보이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인자값도 받지 않는 보이드형 함수예요. 자, FCT라는 함수를 이렇게 잘 정의를 하는데, 중간에 아니면 흠이든 어쨌든 FCT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시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만 설명을 끝낸다면, 예를 들어서 재기함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재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FCT 함수인데 내가 나를 실행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실행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가리켜 재기함수입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딱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혼란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할 때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함수를 갖다가 그 안에서 호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저도요 예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FCT 함수 내에서 FCT 함수로 출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다시 올라가서 나 자신을 다시 실행을 하는구나. 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호출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FCT라는 함수의 실행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나를 다시 호출해? 이것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다시 호출한다. 내가 나를 다시 호출한다. 이런 말 자체가 참 어려운데 과거에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재규함수를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어찌하여튼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해하고 나 봤더니 이거를 좀 달리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라는 어떠한 그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물론 이것은 저만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는 근래에는 많이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제가 개정판에서는 재기함수를 조금 달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호출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함수 호출을 가리켜 일단 재기함수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의 한 그 수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이제 C 언어는 재규적 함수 호출을 허용하는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써볼게요. 재규적 함수 호출을 갖다가 허용하는 언어다. 그 허용하지 않는 언어도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재규적으로 함수 호출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C 언어의 특성입니다. 물론 호출을 갖다 허용하는 그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그 형태를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recursive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 내에서 나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실행의 흐름 누군가가 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이 됐어요. 근데 다시 recursive 함수로 호출하니까 다시 1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아직 함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함수가 호출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함수 호출을 해서 들어오면 printf 함수 호출문의 실행이 겹치네.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 나름의 이해를 갖다 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화면을 한번 지울게요. 리컬시브 함수 내에서 리컬시브 함수를 갖다가 다시 호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면 리컬시브 함수의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리에 올라가는 형태의 그냥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바이너리 코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어디에 올라가야지만 실제로 실행이 되냐면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야 실행이 가능하겠죠.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야지만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CPU가 얘가 이 함수를 구성하는 명령문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CPU가 실행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CPU가 이 메모리 공간에 올라있는 리컬시브라는 이 함수의 바이너리 코드를 갖다가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을 한다고요. 얘가 그냥 통째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가져다가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기함수의 호출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얘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오리지널 바이너리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바이너리가 다른 영역으로 카피되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컬시브 함수 호출이 딱 됩니다. 1차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원본이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의 복사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논리로 재기함수의 호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이건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컴퓨터 뭐 운영체제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저자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실제로 실행할 리컬시브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명령문을 갖다가 카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공간에 올려놔요.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얘가 호출이 됐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이 복사본을 하나 가져다 놓고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rintf 함수가 일단 호출이 되고 또다시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되돌아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져다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다 실행하는 건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의 명령문을 CPU로 다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냐면 호출되었으니까 리컬시브 함수를 갖다가 다시 메모리 공간에 이동한다 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얘가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이 되어서 일단 메모리 공간에 존재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도 아직 실행이 안 끝났지만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즉 리컬시브 함수를 구성하는 명령문을 갖다가 내가 얼마든지 가져다가 재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다 놨습니다. 그럼 두 개가 존재하죠. 실제로 나중에 계산해 놓고 보면 리컬시브 함수가 두 번 호출되면 리컬시브 함수를 구성하는 바이너리가 메모리 공간에 두 번 이동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형태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명령문들이 이동이 되어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옮겨 놓고 또 다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호출할 때의 리컬시브 함수와 두 번째 호출할 때의 리컬시브 함수는 사실상 동일한 함수이지만 실행하는 명령문은 옮겨다 놓은 타이밍이 다른 거죠. 자, 따라서 얘도 있는 거고요. 얘도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실행을 합니다. 또다시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거를 한 카피 가져다가 명령문을 복사에다가 놓고, 아직 얘도 안 끝난 상태죠.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세 번째 리컬시브 명령문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성격으로 이제 만들어지냐면, 자, 리컬시브 함수 첫 번째 호출이 되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1카피라고 생각을 하세요. 1카피가 실행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카피를 가져다 놓고 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여기까지 끝나야, 여기까지 함수의 실행이 다 끝나고 빠져나가야지만, 함수가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함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리컬시브 함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가 실행이 되고, 또 이 리컬시브 함수가 전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또다시 리컬시브 함수로 호출하니까 세 번째 카피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카피가 만들어져서 세 번째 리컬시브 함수를 갖다가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재규적으로 함수 호출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함수를 구성하는 명령문을 갖다가 카피해서 실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재규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바로 어떻게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다시 실행한다라고 하면 밑도 곱도 없는 이해, 즉 이거를 갖다 이해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제 풀려나가느냐.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복사본을 가져다 놓고 실행을 한다. 또 다시 호출됐어요. 그럼 복사본 하나 더 만들고 그거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덤으로 호출되면 복사본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 실행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체계를 갖다가 이해하고 나면, 이 안에서 리컬시브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 일단 성공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노력을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일단 50%는 성공을 한 겁니다. 재규함수를 이해한, 나 자신을 호출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재규적인 함수 호출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C 언어가 재규적인 함수 호출을 지원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면 50%가 완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재규함수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얘는 주구장창 돕니다. 자, 리컬시브 함수가 리컬시브 함수로 호출을 하죠. 그러니까 리컬시브 함수 내에서 리컬시브 함수로 호출하죠. 그러면 첫 번째 리컬시브 함수 내에서 또 두 번째 리컬시브 함수 호출할 거고, 또 세 번째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거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요. 계속 나갑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갖다가 정의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리컬시브 함수가 하나가 일단 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세 번째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첫 번째 리컬시브 함수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리컬시브 함수가 호출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세 번째가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얘가 종료가 돼야 되느냐?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그 함수만 호출하는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되고 말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재기적인 함수 호출이 끊기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네 번째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했더니 얘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다시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반환을 해버려요. 함수가 끝나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끝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리커시브 함수도 나머지 부분을 실행을 하고 끝내고 다시 올라갑니다. 함수는 호출했던 그 역방향으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자, 또 여기서도 또 실행을 끝내고 다시 올라갑니다. 즉, 종결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결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종결을 시킬 것인가? 지금은 당장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리커시브 함수를 보세요. 자, 얘 보니까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리커시브 함수가 호출되면 무조건 리커시브 함수가 또 호출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넘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리턴에 의해서 빠져나가죠.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비로소 얘가 다시 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 동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전달되는 이 넘의 값이 0보다 클 때까지만 함수의 호출이 연속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메인 함수에서 recursiv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3을 인자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뚝딱뚝딱 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인자로 전달됐으니까 3 빼니까 2. 실제로는 2가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가 다시 전달이 되면서 2가 전달이 되고 또 쭉 내려가서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전달이 되면서 리컬시브가 다시 한번 1이 전달이 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되면은 그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따라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촌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리컬시브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서 3이 인자로 전달이 되었죠. 자, 따라서 리컬시브 함수의 카피를 가져다 놓고 자, 카피를 하고 카피 1입니다. 10원이라고 쓸게요. 3이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넘이 0보다 작다면 리턴인데 넘이 0보다 크죠. 따라서 일단은 printf 함수 호출문을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을 하되 3 빼기 1은 2니까 2를 전달을 하면서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카피 2가 생성이 되죠. 두 번째 카피가 만들어집니다. 자, 2가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자, 또 0보다 같거나 작지 않으니까 이 부분 실행 안 되죠. printf 함수 호출문 실행하고 자, 리컬시브 함수 또 호출합니다. 카피 가져다 놓고 세 번째 카피입니다. 2 빼기 1이니까 마지막으로 얼마가 들어가요? 1이 전달이 되죠. 자, 1이 전달이 됩니다. 자, 여전히 넘은 0보다 크죠. 따라서 실행 안 되고 이 부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리컬시브 함수 호출합니다. 카피 4 가져다 놓고 자, 1은 0입니다. 그죠? 1에서 1 빼면 0이죠? 0이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넘이 0보다 같거나 작다면 같으니까 참이죠. 그냥 리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함수는 어디로 이동을 해요? 그 함수의 호출이 일어났던 지점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서 1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리컬시브 함수의 호출이 끝났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 리컬시브 함수는 어디로 다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호출한 지점 여기로 다시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이 리컬시브 함수의 호출이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또 이 리컬시브 함수로 호출했던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리컬시브 함수도 여기서 더 이상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리컬시브 함수 카피 1, 카피 2, 카피 3, 카피 4 카피 1에서 카피 2 호출하고 카피 2에서 카피 3 물론 카피 1, 카피 2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카피 2에서 카피 3, 카피 3에서 카피 4로 호출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함수가 반환이 되면서 종료가 되나요? 카피 4가 제일 먼저 완료가 되고 넘어가서 카피 3 종료되고 그 다음에 카피 2 종료되고 카피 1이 종료되는 형태로 재기의 함수의 호출이 진행된다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바로 그 탈출 조건입니다. 만약에 넘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리턴에 의해서 바로 재기, 계속되는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바로 이 문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귀함수를요,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에선 대단하신 거예요. 뭐냐면, 재귀함수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귀함수를 직접 정의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이거 너무 다급해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은 정해진 예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기함수가 동작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함수 호출이 이어지고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그 연결에 어떤 재기의 그 고리가 끊기는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기함수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문법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끝나면 좀 아쉬워서 재기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예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